2분 만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규모 총 5조 4,100억 원의 이번 지원 사업은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의 시설자금, 기업 경영활동, 약속 어음 감축의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됩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서 자금 종류, 신용 위험 등급, 담보 종류, 우대 조건에 따라 가감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환급은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합니다. 그럼 융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융자 절차는 온라인 상담 예약, 상담 예약 이후 자가 진단을 먼저 실시합니다. 상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정책자금 상담을 합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융자 신청,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업 심사, 신청서 제출 이후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 심사를 실시합니다. 융자 결정, 심사 이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대출,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2020년 12월 2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세요. 2021년 신축년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으로 여러분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거에서 부연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부연 설명으로 중진공 김미성 팀장님께서는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신보, 기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융자사업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정책 목적인데요. 첫 번째 정책 방향, 정책 목적입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일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하고 차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맞도록 저희가 자금, 성장 단계별, 그 다음에 용도별 자금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 그 다음에 성장, 신성장, 제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용도별로는 수출이나 긴급 경영 안정자금과 같이 성장 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규모는 방금 설명드려서 생략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5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혁신 창업사업화 자금이 2조 2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이 한 40%를 차지하고요. 정부 정책상 창업을 많이 이렇게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앞서 사무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 2.15%에서 조건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금리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 조달 금리하고 연동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절차입니다. 앞서 설명이 되셨고요. 이건 스킵하고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자금 사전 상담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 제한 대상 기업인데요. 일반 금융거래 하실 때 제한되는 기본 요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금을 체납 중이시거나 휴폐업 중이시거나 융자 제한 대상의 업종이 아니신 경우에는 신청을 가능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방식인데, 여기 이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크게 기술사업성 평가가 있고요, 신용 위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업성 평가는 말 그대로 필평가 대상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성, 그 다음에 사업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신용 위험 평가는 저희가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출했을 때 상환이 안 되거나 뭐 부도가 나고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무 모형이고요, 대표자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력이 5년이 안 되는 경우는 부채 비율을 저희가 보지 않지만, 업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사의 3년간 재무제표를 저희가 분석해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평가가 여기 매트릭스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진단 기반인데요. 진단이라는 건 저희가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의 니즈에 맞도록 정책 작업뿐이 아니라 중진공 또는 중소벤처기업들 산하 일반기관에 다른 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진단을 생략하고 바로 기업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진공도 이미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있고, 다만 아래 보시면 책임경영 심사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질 기업주에 대해서 대출 자격을 간소화해서 심사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은 실질 기업주가 대표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한 10가지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넘어야지 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금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을 신청받는데, 예를 들면 신청서를 외부 컨설팅 업체라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대신 작성해 준다든가, 자금 평가 시에 뭐 대리를 참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대가나 금품 요구하고 또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부당 개입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자금을 진행하면서 이런 게 적발되면 최소 3년간 이제 용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이제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각 자금별로는 앞서 사무관님께서 설명이 자세히 되셔서요. 생략을 하고, 혹시 문의사항 물으신 것 중에서 혹시 지금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1357에 많이 문의를 하시잖아요. 네. 1357이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네. 말고 따로 컨택할 만한 창구가 또 있을까요? 1357에 통화가 안 되실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의 각 지역 본지부 연락처가 중국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이선을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 신청을 하면은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금 신청은 저희가 진행 상황은 신청 단계에서는 저희 홈페이지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그 하는 담당자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평가 기간을 2주 이상 대출까지 2주 이상이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연초에 좀 업무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자주 저희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자나 이렇게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다음 질문 없습니다. 네. 네, 지나가서 드릴게요. 그러면 중진공 발표는 지금 작은 부분 남았는데요. 그 작은 부분은 앞서 동영상의 사무관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어서 제가 신용보증 자료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용보증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서는 일반인항부터 신용보증, 유동화 회사보증, 투자융자, 복합취직, 금융지원 이 순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신용보증 설립 목적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설립 목적은 말 그대로 그 회사 자체의 재정적으로 재정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담보력 같은 게 부족하신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우신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기구는 현재 지역에 9개 영업본부가 있고 나머지 영업점 109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용보증제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담보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출이 안 될 경우에 그거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보증을 해주면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그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 종류로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대출보증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2금융보증, 그 다음에 어음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 기업으로는 우선 중진공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셔야 되시고요. 거기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린다 하면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단체가 대상이 되시겠고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같이 영리행위가 목적이 아닌 기업들은 대상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보증 이용 절차는 신용보증 중진공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시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고 그 상담 신청 이후에 간단한 검토를 통한 다음에 그 검토에서 검토를 진행하고요. 그 검토에서 제출된 자료는 보시는 것과 같이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그다음에 재무제표 3년치, 주주명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용조사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이 확인 이후에 보증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사업성,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기술력,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하여 기업평가를 통하여 보증 지원 여부 및 보증 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된 이후에 보증심사 결과가 통지가 되고요. 보증 결과가 통지가 된 이후에 이제 보증 약정을 체결, 그 다음 보증서 지급이 되고요. 그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 가셔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우선 간략하게 이제 지원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예비창업 보증이라고 해서 이제 창업 전부터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에게 지원한도 10억 지원이 되시고요. 여기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다 포함이 되시고 보증한도는 100%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서는 지원한도는 10억에서 20억. 여기는 운전자금만 지원이 되시고요.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까지 되시고요. 창업 초기 보증, 창업 후 3년부터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도 30억 이내시고 보증 비율은 95%. 창업 성장 보증, 창업 후 5년부터 7년 사이에는 여기도 지원 한도는 30억이시고요.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만 17세에서 39세, 유망 청년 창업 기업 보증으로요. 지원 한도는 3억이고 보증 비율은 90% 100%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유망 특화, 가젤, 베스트 서비스 기업 보증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에게서는 보증 비율 90% 지원이 되고요. 보증 한도는 그 기업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히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 기업 보증은 신성장 동력 46개 분야, 30개 품목에 관련돼서는 기술 보유나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 90%. 나머지는 수출 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출 기업의 수출 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수출 희망, 진입, 확장, 주력, 스타 기업 다 보증 비율은 90%, 100% 그 사이에서 진행이 되십니다. 고용 특례 보증은 이거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셨을 경우에 이거는 고용 인원에 따라서 한도가 이제 조정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증 심사는 받으셔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동화 회사 보증 이거는 이제 회사 자체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보증이고요.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주식과는 다르게 이건 회사 자체에서 자산을 보는 게 아니라 빚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채를 발생하셔서 그 부채를 통해서 그 채권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증권으로 유통시키셔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시는 거고요. 이거 지원 대상은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두 분야로 나뉘십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CPA 감사 보고서가 있으실 경우에는 K10 이상 등급부터, 그 다음에 CPA 미보유실 경우에는 K9 등급 이상부터 지원이 되시고요. 지원 한도는 아래를 보시는 것처럼 K10에서 30억 원부터 K5 이상, 150억 원 이상까지, 그 다음 중견기업은 B+50, B+에서 50억 원부터 트리플 B 이상부터는 250억 원까지 지원이 되십니다. 투자, 융자, 복합 금융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 연계 투자는 이거는 이제 보증을 사시면서 그 해당 기업이 또 창업 기업에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투자 방법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고요, 사채, 인수 등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투자 옵션부 보증은 이미 보증이 있으신 거를 그걸 투자로 전환하냐 안 하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건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M&A 보증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보증으로요. 창업, 회수, 재투자로 활발하게 순환할 수 있게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병, 주식인수 등 영업 양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원 대상은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 양수로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중소,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신용보증 자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나중에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이랑 다르게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술보증제도의 정착 발전 및 기술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여기 보시면 기술보증기금의 성격이 딱 보이시는데요.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성, 사업성 등의 미래가치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연, 대학이 보유한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 이전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지원하는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보호하는 보호 업무, 그 다음 우수 기술 보유 창업기업과 기술혁신 기업에 대해서 보증과 연계하여 신주, 인수, 전환사채 등 직접 투자라는 기술 직접 투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보증도 지원 절차는 비슷하십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고 싶은데 다른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그 재정 상태를 기술로 재평가 받아서 그 기술보증 기금에서 그 기술을 보고 보증서를 발행해서 그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요.
보증 대상 기업은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상시 종업은 1000명 이하, 그다음에 자산 총액이 1000억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보증 지원 계획입니다. 신규 보증은 4.7조 원을 포함하여 총 24조 원을 보증할 계획이고요. 지금 2000년도에는 총 25조 원을 이제 지원을 했고요. 향후 21년에는 26조 원을 지원하는 게 계획이고요. 보증 공급은 20년도에는 거의 90% 이상 보증을 했고 21년도에도 24조 원까지 보증할 계획입니다. 중점 지원 보증은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분야, 신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DNA라고 보시면 디지털 네트워크 AI, 그다음에 빅3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S, 미래차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서비스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은 4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이고요. 밑에 보시는 6대 핵심 분야가 그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S, 미래차. 보증 비율은 최대 95% 비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용보증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심사를 받아보셔야지 보증 비율은 확정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우대 보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 대상은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 서비스 전달 과정의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소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 금융 지원입니다. 이분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마트 공장의 보급 사업을 참여한 기업이나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쓰는 제도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기업은 보시는 것 같이 서비스 분야에서 첨단 ICT를 활용한 기업, 그 다음에 기술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자 녹색 보증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지열, 수력, 바이오, 폐기물, 수소에너지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그다음 보증비율은 95%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특례 보증입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 확진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보증비율 95%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사람 간의 1대1 대면을 줄이기 위해서 원클릭 보증 지원 제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자가 진단을 다 진행하면 기술 보증에서 방문하지 않고 현장 심사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보증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 문턱을 넘어섰을 때 도약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시장 검증, 예비 유니콘이라고 하면은 지금 밑에 그 조건이 있는데요. 시장 검증, 국내 벤처기업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성장성에서 3년 동안 매출액이 20% 이상 매년 올랐을 경우,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 대비 100억 이상 증가. 성장성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시고요. 혁신성에서는 기술사업 평가가 B 더블 이상 나오셨을 경우, 또는 아예 다른 부분, 기업 가치가 1000억 이상이시거나 기업 사업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실 경우에는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비 창업 사전 보증입니다. 예비 창업자에게 우수한 아이디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보증 100%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4가지 정도로 상세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창업이라고 해서 지식 및 이공계 챌린지, 기술 경영, 뿌리 창업, 첨단, 성장 연계 창업, 이건 보증 최대 100%고요. 따르게 또 청년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창업, 만 17세부터 39세 경영주이실 경우에도 보증비 95%로 따로 있으시고요. 그다음 중장년 기술 경영자 창업이라고 만 40세 이상 경영주, 고급 이상 기술자가 예비 창업하실 경우에는 보증비 95%. 마이스터 기술 창업이라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경력 5년 혹은 중소기업에서 2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또는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스핀오프 창업하셔서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95%까지 보증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성장 단계 우수 벤처기업입니다. 프론티어 벤처기업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기보스타 벤처기업 창업 3년 초과하셨지만 도약 단계 벤처기업에 대해서 보증비율 95%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수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이건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에서 기술 인재들 창업을 도와주는 제도고요. 창업 후 7년 이내에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창업하는 경우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혁신 성장 스케일업 지원은 소셜 벤처 임팩트 보장, 소셜 벤처기업 판단 기준은 사업적 경제 인증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펀드, 취급 기관으로부터 소셜 임팩트 계정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이 되시고요. 그 다음 벤처 이노비즈 기업,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소셜 벤처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R&D 전주기 지원.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제도고요. 개발 단계에 이제 2년 동안 R&D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개발됐을 경우에는 그 개발에서 만드는 것까지, 제품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주고요. 그 정부 과제 R&D도 되시고 기업 자체 R&D도 되시는 거고요. 대학 연구원 이전 R&D 과제도 다 가능하십니다. 지식재산 종합 지원입니다. 지식재산 평가 보증으로 지식재산 개발 완료 사업하는 기업으로요. IP 가치 보증으로 이제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IP 패스트 보증으로 특허의 사업화하는 데 보증, 또 비슷하게 특허 평가의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운전 자금. 전반 IP 평가 보증 말 그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데 지원하는 보증 제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이제 보증과 별개로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기술 이전 및 보호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술 이전은 공공연구원이나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과 이제 매칭시켜서 그걸 사업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기술 보호는 중소기업에서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의 일정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인치하고 신탁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타로는 영업점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요. 대표전 영업점의 연락처를 알고 싶으시면 대표전화 1544-1120으로 연락하셔서 자기 지역에 영업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영업센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은 뭐 보증 내용이나 기타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2021년도 자금 관련 온라인 상담의 자료 설명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뭐 주요 채팅창에 더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지금 아까 안내해 드린 번호로 뭐 중진공 관련돼서는 1457 아니면 기보 관련돼서 1588-1120 신보 관련돼서도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그 담당자분들이 다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 상담에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셔서 저희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